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살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좀 지수 하락폭이 너무 깊었달지 이건 아니긴 한데 좀 시총 상위주들이 대체로 힘을 못 쓰더라고요. 또 거래 대금도 또 한 번 쪼그라들었고 아무래도 좀 시장 경계 심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지 오늘 이슈 점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D-2, 남은 시간은 내일뿐이다입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우리 시각으로는 목요일 새벽이죠. 그런데 마냥 기대감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심스러운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에 대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가능한 시간은 내일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을 좀 짜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부장님, 지금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나요? 네, 일단은 가이던스 자체가 274에서 286억 불로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287억 불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해외 투자 기관 같은 경우는 299억까지 9억 불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앞자가 3자가 나와주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와 소리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좀 문제가 그런 거죠.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얘기하고 사실상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그 기대치, 높아진 기대치와 컨센서스를 좀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좀 격하게 되면서 주가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15%, 9%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의 올라온 이 기조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엄청나게 높은 퍼센테이지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관건인데 네. 그게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YOY 기준으로 100%가 다 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QOQ로는 이제 회사에서 지시한 건 7%,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10% 이상씩이거든요. 근데 분기별로 10% 이상이면 이게 이제 복리로 또 올라가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기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회사면 사실 주가도 계속 공고 행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가 결국엔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대응이 이제 다음 거래를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을 생각을 하시면 지금은 롱을 잡으시면 안 되죠. 애초에 이런 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기 전, 잭슨홀 미팅을 전후로 해서 이미 끝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홀딩하고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거나 아니면 대응을 못해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종목군들이 물려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시는 분들 이렇게 좀 나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좀 시장에서 변곡점 혹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면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여 놓는 게 사실상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까지 시장의 기대치를 전부 다 이뤄내는지까지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해온 것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초과 수요 흐름들이 초과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피크아웃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제 내년발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서의 초과 공급이 나오는 부분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좀 그게 이제 이번 것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던스 자체도 좀 작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젠슨 황 CEO 자체가 사실상 자신감을 항상 좀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AI 고점론에 대한 약간 이제 버블론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뭐 애초에 그런 쪽에서는 뭐 독보적인 인물로 또 통하기 때문에 뭐 이제 수치적인 정말 넘버만 너무 기준치에서 벗어나는 정도만 아니라면은 뭐 시장에서는 그럼 그렇지라는 반영으로 나올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주가가 거기에 맞춰서 좀 빠르게 올라갈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와 하는 요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번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반도체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에서의 기대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뭐 CPI, PCI, PPI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나가는 과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FOMC 회의록 다들 긴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가 좀 상당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걸 이제 잭슨홀에서 파월이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빅컷 너무 과격하게 떨어지는 것만 아니면 시장이 무난하게 갈 텐데 그런 것들을 보는 일정들도 다음 주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무난하게 지나가면 사실 시장은 조금 우상향 쪽으로 나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당 기간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박스권에서 이런 좀 가두리 양식장처럼 좀 이렇게 매매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좀 건강하다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든다면 트레이딩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이제 가이던스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말씀해주신 부분들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 해도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이 최근에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지수의 향방을 가르는 게 또 반도체 대표주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반도체 투톱의 앞으로의 예상 시나리오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그리고 혹시나 좀 조정이 나오거나 눌리면 이때 접근을 해도 괜찮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뭐 매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75,000원 이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금일 종가부터도 괜찮기는 한데 아마 직전 저점까지는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엔비디아가 한 1% 전후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오늘도 한 2% 만약에 빠진다라고 치면은 하이닉스가 2% 더 빠지면은 뭐 17만 원 깨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좀 그 블랙 먼데이까지 해가지고 좀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되돌림이 좀 빨리 나오긴 했지만 요번에는 속도 부분은 조금 조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1, 2주 만에 어떠한 결과치를 빠르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약간 그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고점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장성이 계속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HBM 쪽으로 너무 포커스를 두고 지금 반도체를 보고 계신데 HBM 쪽이 뭐 당장 초과 공급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만들어야 되는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수율 때문에 레거시 쪽에 대한 생산은 좀 부족하게 될 거고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될 거거든요. 물론 오늘 하이닉스에 대한 하향 리포트도 나오긴 맞아요. 했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레거시 쪽에서 워낙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뭐 좀 좋지 않은 내용으로 좀 돌긴 했지만 뭐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텍스트로만 진행하던 부분에서 결국엔 영상과 이미지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검색을 할 때도 그냥 우리가 GPT를 사용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그 10배 차이 나는 거에서 영상과 이미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 앞으로 GPU에 대한 이런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들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월마트 이런 기업들이 실적도 되게 좋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그들에게서도 AI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로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AI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그런 기업들이 뭐 월마트만 하겠어요? 나머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칩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일단 보고서 내용으로 기준을 봤을 때는 지금 엔비디아로 지금 물량이 들어온 것들, 주문이 들어온 것들, 그리고 이제 TSMC 기반으로 엔비디아 향으로 나오는 그 물량에 대한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충분히 좀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런 영상, 하이브클로버나 이런 거 영상 한다라고 하니까 막 주가 막 팍팍 튀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로 열리는 거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뭐 HBM 쪽에서도 사실 단기간에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또 변수 포인트, 여기 좀 이게 의견이 막 나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건 HBM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다른 변곡점이 있죠. 이제 아이폰이 또 신제품이 또 나오게 되는데 요번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게 결국엔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하는 부분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휴대폰에는 그렇게까지 큰 뭐 GPU가 팔고 있는 그런 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굉장히 소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엔비디아 걸 안 써도 될 수 있어요. 성능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캐파 자체가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기조로 얼마나 강화가 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삼성전자 걸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그 시대가 빨리 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그러한 매기로 쏠리게 된다면 엔비디아에서 분명 대장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가 나오는 것까지 좀 같이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명확한 시각을 가지지 않고 보시면은 상당히 좀 의사결정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이 실적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갈리겠지만 삼성전자는 75,000원 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직전 저점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8월 초 이후에 낙폭장을 회복한 것만큼의 속도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결국 저희가 오늘 이 이슈를 선정을 한 게 실적이 나오기 전에 뭔가 전략을 짜본다면 가능한 시간이 내일뿐이라서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내일 반도체주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내일은 관망입니다. 왜냐하면 지켜보기. 저는 엑시트를 하는 방향이 아니라 저는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떨어지면 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격을 좀 세밀하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뭐 75,000원 이하 간다고 해서 뭐 처음부터 75,000원 딱 다고 74,900원에 모든 물량 다 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하방을 어느 라인까지 해서 내가 분할 매수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계획들을 좀 세우시면서 차분히 이제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 쪽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일단은 그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출이 좋거나 아무리 산업이 좋아도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눌리면 아무래도 좀 투매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신 산업을 갖고 있으시더라도 일부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지수가 떨어졌을 때 또 다시 또 장사 잘하는 산업군들을 사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좀 비중의 조절이 필요하다 정도로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이슈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오른다. BBIG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하반기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지기는 할까요? 이 9월 금리 인하도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상반기에 약했던 성장주가 일부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기사에 보면 KRX BBIG 지수가 7월 이후 10% 넘게 올랐다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BBIG 삑은 아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BBIG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네,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죠. 맞아요. BBIG. 네. 뭐 이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인데 배터리는 사실 근데 약간 저는 강제로 좀 엮은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에선 왜냐면 사실상 배터리 관련된 종목은 뭔가 성장주 쪽으로 이벤트가 발생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청라 아파트 화재, 전기차 화재 관련된 그렇죠. 부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전면에 이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나서부터 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들어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보다는 좀 약간 그런 개별적인 모멘텀이 아직은 조금 더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좀 넣어놓기는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금요일에 잭슨홀에서의 이런 파월 발언 이후에
미국장에서도 테슬라라든지 뭐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좀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뭐 모든 외신이 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기사들이 이 배터리 2차 전지 쪽은 충분히 이제 금리 인하기에 산업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수급이 쏠리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내용들의 외신들이 꽤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넣어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바이오는 명실상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인데 저는 아직 바이오도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한 이유는 정말 우연치 않게도 바이오들이 굉장히 강할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기업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단기간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 결과 나와서 좀 어느 정도 시세 나오다 보면 또 다른 거에서 또 굵직한 이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굵직한 이벤트가 나오는데 뭐 이전에 유한양액 나와서 한번 그 바이오 쪽이 좀 움직임이 같이 좀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또 알테오젠이 9월달 말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시장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대를 했었던 이벤트고 알테오젠을 시가총액 1위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벤트들, 또 CDMO 같은 경우는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연말까지 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작년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뭐 당장 3월달, 뭐 2월달부터 막 금리 인하 엄청나게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꽤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의 흐름을 보시면 10, 11, 12월에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큰 종목군들은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R&D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뭐 주가가 뭐 30%, 40%씩 올랐는데 지금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아직도 고개를 못 들고 있는 종목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저는 과거에 이제 10, 11월, 12월에 올랐었던 그런 종목군들도 대부분 직전 고점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바이오 쪽은 이벤트 있는 쪽으로 수급이 상당히 쏠려 있지만 본격적인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군들 충분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카카오들 바닥권에서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 벌써 단기적으로 10% 이상 올랐는데 만약에 이런 쪽에서 굳이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네이버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너무 길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단순히 박스권 상단 라인이나 박스권에 대한 그런 하방에서의 매매 정도로 끝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주 리포트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뭐 굉장히 다양한 이런 게임주들이 나왔죠. NC소프트, 뭐 넥슨 게임즈 등등등 거의 리포트의 80% 정도가 게임으로 나왔는데 그 정도로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원래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뭐 요번에 이제 게임스컴도 했지만 이제 지스타도 있고 게임 쪽에 성수기가 명확하게 오거든요. 이벤트도 많고 이제 신작도 나오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연말 연초에 놀면서 게임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있는 쪽에서 특히나 실적 나오는 기업들이 꽤 있죠. 뭐 크래프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좀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에서 넘버도 나오고 이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를 해본다면은 충분히 게임주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대신에 좀 종목별로 기존의 게임이 되게 잘 되면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꼭 있어주는 그런 기업들로 선정을 하셔야지 괜찮은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좀 더 붙인다면은 중국발 모멘텀이 있거나 제일 좋은 이제 미국발 모멘텀 특히나 이제 뭐 콘솔이나 이런 쪽에서 이슈가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게임까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게임주와 관련해서는 지금 실적이 찍히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종목, 조금 선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또 바이오주 관련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네. 본부장님의 최선호 섹터는 결국 바이오입니까? 그렇죠. 네, 바이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좀 위치가 높아서 그렇지. 맞아요. 뭐 그것만 빼놓고 보면 지금 시점에서 아마 4개 중에 고르시라고 한다면 바이오로 손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요번에 에코프로비엠이 열심히 자리를 지키다가 요번에 좀 왕자를 내줬는데 아시겠지만 2010년도 때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잡았을 때 한 6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좀 돌아왔다가 이번에 에코프로그로 이렇게 넘어왔다가 네. 이번에 다시 바이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시가총액 상위에서 반반이 이제 2차전지와 바이오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바이오 쪽에서 매기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연속성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패시브 자금 쏠리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유한량 눌릴 때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모멘텀 상관없이 다 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좀 긍정적인 이슈, 펀더의 영향을 받는 부분에서의 부분에다가 이제 패시브 자금까지 들어와서 조금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온다면은 아마 유한양행이나 뭐 삼천당제약이나 리가캠바이오, ABL 바이오 이렇게 좀 이벤트 있는 쪽들 다 좋을 거고, 그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중에 100만 원 찍었잖아요, 황제주. 맞아요. 네. 황제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사실 실적으로는 너무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5공장부터 8공장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생물보안법 이후에 수주 문의가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뭐 바이넥스, ST팜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모멘텀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바이오 쪽이 산업적으로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코스닥 시총 1위를 어느 팀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을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실상부 BBIG 중에서는 바이오가 가장 최선호 섹터다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이슈를 마무리해 보면서 저희 하창원 본부장님의 내일장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CDMO 쪽에서 ST팜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사실 뭐 CDMO 쪽에서 가장 최선호주는 삼바이긴 한데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 삼바도 거의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뭐 추가적으로 상승력은 있다라고 보이지만 바이닉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ST팜이 이제 요번에 최근에 한번 직전 고점을 좀 돌파를 했거든요. 네. 최근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상당히 좀 강력한 상승 트리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이러한 종목군들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CDMO 쪽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이제 올리고 핵산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이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동사에서 있었던 좀 악재 부분 좀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그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후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바이넥스나 이런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상방론이 꽤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추가적인 모멘텀들은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이제 누적 수주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데 5조 원이 좀 5억 달러가 돌파가 됐죠. 그래서 이제 2분기 때 영업 적자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수주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서 이슈가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거고 거기에 따른 좀 주가의 반영도도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설 완료가 되면서 또 이제 전반적인 이 캐펙스가 확대가 되면서 이벤트가 될 거고요. 또 증설이 됐을 때는 생산 이 가동력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프리미엄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팜 현재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수주 실적도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T팜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뭐 사실 좀 지금 시장이 미국장이 또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네. 10고7저가 충분히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5일선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1차적으로 13만 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10만 원으로 좀 잡아 드릴 텐데 뭐 사실 직전 고점으로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일정한 추세가 깨지는 이제 11선까지 깨지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깨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거 깨지면 비중 줄이셨다가 다시 한번 이 아랫부분에서 박스권 들어오면은 다시 물량 차분히 모으시면은 뭐 CDMO 관련된 부분에서 생물보안법 이슈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주가의 탄력도는 아마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ST팜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종목입니다. 내일장에서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